김현수, 편혜영, 아멜리노 등보도 영향을 받은 작가. 신간이 나오면 밤을 새워서 서점 앞에 줄을 선다는 바로 그 작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누군지 약간 긴가민가 하시죠? 조금 더 힌트 드릴게요. 대화체의 문장, 두서없이 흘러가는 서사, 사이버펑크부터 미술적 사실주의까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장르. 이쯤 말씀드리면 누군지 살짝 감이 오시죠? 이 표지 아시나요? 서점에서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모르시겠다고요? 이건 아시지 않나요? 학급 문고에서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상실의 시대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1984. 이건 정말 아시겠죠? 맞습니다. 오늘 다뤄볼 작가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 아까 제가 드린 힌트들처럼 굉장히 한 단어로는 설명이 조금 힘든 작가예요. 그래도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약간 호불호도 많이 갈린다고 알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품 읽었을 때 상당히 일부분 충격적이기도 했고 또 어떤 부분으로는 굉장히 여운이 남기도 했던 작가라서 기억에 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수, 편혜영 이런 쟁쟁한 작가들도 이 작가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뭔가 한 획을 그은 그런 느낌이 있는 작가이긴 합니다. 아까도 사이버펑크부터 미술주의까지 막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장르라는 게 이 작가한테 조금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떻게 보면 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름 그 자체가 좀 장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약간 자기 자신이 브랜드가 된 3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브랜드가 된 그런 소설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과연 이 작가에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을 이토록 열광하게 만드는가. 게다가 그냥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어떤 문화의 아이콘의 자리에 올랐다는 게 좀 어떤 부분 좀 존경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이 하루키의 언어라는 책은요,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은 아니고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너무 사랑하는 일본의 한 분이 굉장히 세세하게 정말 A부터 G까지 우리나라 말로 치면 기역부터 희읍까지 샅샅이 파헤친 그런 책이거든요. 사철 노출 대본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책등이 없어서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실선까지 편집자분이 세심하게 챙겨서 만든 그런 책이라는 거. 게다가 되게 튼튼하거든요. 보기에는 이렇게 180도로 쭉쭉 펴져서 잘 해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보고 읽어본 결과 일반 책들보다 보기도 훨씬 편하고 튼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제가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렸을 때는 두께가 너무 두꺼운데? 라고 하면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정말 손바닥만한 사이즈여가지고 어디든지 약간 놓고 다니기가 좋거든요. 약간 공부하실 때 매일매일 들고 다니시는 그런 영문 사전 같은 크기?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으면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무라카미 하루키가 구성하고자 하는 문학관, 그의 세계관, 그의 철학 정도지 그 인물에 대한 자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 하루키의 언어를 읽으면 이 언어의 지도를 따라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에 되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작가에 대한 흥미도 좀 생기고 작가를 조금 더 알고 싶어지고 이후에 이 분이 쓰신 책들을 읽으니까 이전엔 안 보였던 이 소설 뒤에 작가가 보이더라고요. 이 책의 앞부분에도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연대기가 있어요. 근데 세계문학 전집들 보면은 뒤에 작가 연대기가 꼭 있거든요. 안 읽혀져요. 너무 재미가 없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너무 재미가 없고 연도별로 그냥 어디 입학, 어디 졸업, 어디로 등단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요. 글이 안 읽힐 땐 뭐다? 그림이다. 약간 만화책처럼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생에 관해서
쉽게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어떤 걸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어떤 신인 문학상을 받아서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이 작품은 왜 쓰인 건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알 수가 있었고 지루하지도 않았고, 다른 책들처럼 뒤에 배치가 된 게 아니라 앞에서 먼저 잡고 들어가니까 이후에 나오는 것들도 그 맥락에 의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의 키워드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런 세계에 관해서 한 번에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역부터 히읗까지 무라카미 하루키 원더랜드 안에 어떤 특별한 키워드들을 또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요, 이렇게 무라카미 하루키가 번역한 그림책들의 리스트나 우리에게 익숙한 노르웨이 숲, 기사단장 죽이기 등등의 명작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표지들로 나왔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코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굉장히 박학다식해진 느낌? 나도 이 하루키스트들과 어떤 대화가 통할 것 같은 느낌, 그런 약간 허세적인 느낌을 좀 채워주는 그런 인상도 좀 받아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진짜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분들이라도, 그리고 몇십 년 전부터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정말 다 읽으신 분들이라도, 나 무라카미 하루키 몰라, 나 무라카미 하루키 너무 좋아해, 이 두 부류 중 어디에 속하더라도 이 책 한 권은 진짜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보기에도 예쁘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알찬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뿐만 아니라 그걸 읽기 전에 이 책 한 권 준비하셔서 약간 가이드를 먼저 읽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치면 아쉽죠. 같이 읽으면 좋은 책 3권도 준비했습니다. 저희 출판사 건 아니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온 책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 하루키 레시피라는 책이에요. 2014년에 나왔고요. 문학동네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하루키의 언어가 어떤 하루키의 전체적인 언어의 지도를 파헤치는 그런 책이었다면, 이 책은 조금 더 소주제인 요리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루키는 음식을 통해 평범한 사람을 예술가로 만든다 라는 카피를 가진 책이에요. 뒤를 보시면 조그만하게 집밥, 비프 스튜, 햄버거, 오이 샌드위치,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런 일러스트들과 함께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안에 등장했던 요리들을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추억 돋게 한번 꺼내보는 그런 책이거든요. 보시면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 나오는 손녀딸을 위한 레시피, 또 상실의 시대에 나오는 하스미를 위한 레시피, 레몬 머랭파이를 추천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 하루키의 요리를 따라하면서 있었던 일화들, 그 길을 따라 여행했던 이야기들 담고 있는 책이라서 읽으면서 굉장히 이 소설 외적인, 그리고 또 작가와 또 별개의 이 무라카미 하루키 월드를 차유진님께서는 어떻게 자신만의 세계로 만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요, 방금 전이 요리였다면, 그리고 이 하루키 언어가 언어였다면, 이 책은 음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안에 또 음악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책은 특이한 게 저자분이 4명이세요. 배경옥 작가님, 황덕호 작가님, 정일서, 류태영 작가님, 이렇게 4분이서 각자 다른 색깔, 각자 다른 취향,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오신 이 4명의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음악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본 그런 책이고요. 하루키 작품 속 보석처럼 빛나는 음악의 향연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본 그런 책이에요. 읽으면서, 사실 소설이라는 게 읽으면서 노래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냥 읽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다시 읽어보니까 들리더라고요. 향기가 느껴지고
귀에 노래가 들리고 아주 서라운드로 즐길 수 있는 정말 무라카미 하루키에 흠뻑 빠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행입니다. 이 작가분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나오는 장소들에 따라서 직접 여행을 하셨다고 해요. 어디를 가셨냐면요. 교토, 도쿄, 홋카이도 안 가신 데가 없거든요, 정말. 하루키 문학에서 걷는 행위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이분도 그거에 따라서 함께 걸으면서 또 그때 그 장소를 방문해보면서 정말 온몸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요. 일단 하루키 언어를 읽으세요. 읽으시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읽어도 늦지 않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읽은 다음에 이 책 3권을 읽어보세요. 너무 많나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갑자기 좀 오감으로 이 세계가 느껴지거든요. 정말 원더랜드가 돼요. 그냥 어떤 소설에서 내게 체감되는 그런 문학으로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처음에 읽었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그때 처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읽었던 이 하루키의 언어들과 이 모든 책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하루키의 언어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저도 느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그런 어떤 오감의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키 월드를 체험하려면 먼저 언어의 지도부터 준비할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으신 분들도, 무라카미 하루키를 너무 좋아해서 3번, 4번 읽으신 분들도 이 책 한 권 정도는 준비해야 나 정말 책 좋아한다, 나 정말 문학 너무 사랑해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하루키의 언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책수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